저도 이제 1980년대에 학생운동을 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에 나중에 출발한 NL 주사파가 친북 세력이 학생운동 세력을 완전히 점령을 했거든요. 이 영향이 지금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운동의 주력인 NL의 영향이 전면화하고 학교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교조가 교사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하고 교사의 일직 숙직을 폐지하고 또 출근부 폐지하고 방학 중 당직 근무 폐지하는 교사들에게 당근을 주는 교사들을 평범한 교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노선을 실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장의 감독 업무를 무력화한 겁니다. 우리나라 학교장들이 불만이 있어도 이 교사들이 많고 전교적 위력이 있으니까 끽소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요즘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학교장이 돼가지고 학교장이랑 전교조가 같은 한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고 사태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 이걸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전교조 편을 들어가지고 교사들이 동참을 했는데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이제는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자업자득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결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의 결과로 이어지냐면 피해는 평범한 교사들이 피해는 있고 권력은 누가 가지느냐? 전교조 지도부가 가지게 되는 그런 지금 왜곡된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학생 학습권이 침해돼가지고 전교조의 우산에 기대가지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 가면은 학생들이 자고 있는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사들이 게을러진 거거든요.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너희들 놀아라.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가겠다. 이런 식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이제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교사가 일방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사회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 사회를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교사들의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 갈등을 주장하죠. 전교조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눈치를 보냐고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 전도 현상. 경쟁을 제약시해서 학력 저하를 조장하고 패배가 아름답다는 사고방식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패배자도 도와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죠. 하지만 패배 자체가 아름답다는 뒤집힌 가치 전도 현상이 지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보면은 일 않고 그냥 대충 놀아도 월급이, 나오는 뭐 공공 일자리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 할 분들을 모아봤더니 이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공공 일자리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왜 그 선거운동 힘들게 하느냐. 그런 식의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 그 사고방식을 이런 이제 패배가 아름답다는 사고방식, 그리고 내재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잘못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북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전근대적 가치, 제가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근대적 가치의 본산이 어디냐면 호남입니다. 보면은 전근대 과학과 합리, 시장, 기업 이런 걸 다 거부해요. 제가 혹시 복합 쇼핑몰 이슈 제가 지난 대선 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만 그것도 결국 호남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시장에 대한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좀 도전해 보려고 만든 거거든요. 나름대로 효과는 봤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에 그 반근대,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유포하는 게 호남이고 이것에 대해서 한편이 되어 있는 게 주사파 이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걸 그리고 전교조가 이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의원과 전교조 그리고 좌파 진영이 교육에 끼친 악영향,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우파 진영이 주로 하는 이야기 보면은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신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좌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대안이 전망이 옳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가 미래 담론을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사실은 교육감이 별로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담론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출발점이라도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희영과 정교조 좌파 이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청산하는 동시에 미래 교육의 대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1987년 체제 성립 이후 우파가 결정적으로 좌파에게 주도권을 뺏긴 것은 다른 요인보다 미래 비전과 당론의 부재가 사실은 치명적이다.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건국과 산업화의 과거 상징자 산만으로는 좌파의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 건국과 산업화, 당연히 우파가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좌파와 싸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1987년 체제가 지금 6공화국의 19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 1987년 체제가 좌파의 주도로 만들어진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좌파들이 1987년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주장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걸 주도한 게 NL 주좌파예요. 그것을 승리하고 그 승리가 헌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주사파와 그 호남과 주사파였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의 오너, 주인 노릇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87년 체제가 성립된 지 몇 년이나 된지 아세요? 지금 4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어떤 공화국보다 6공화국의 존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6공화국의 좌파의 어떤 가치관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거 자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미래 담론을 가지고 좌파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 투쟁은 본질적으로 미래 담론과 대안을 놓고 다투는 그런 투쟁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21세기형 교육의 모델, 학교와 교사, 교육정책, 커리큘럼 등에서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의 중심되는 가치관이 어떤 거야 되는가. 첫째, 저는 공짜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자신의 삶의 책임을 사회나 국가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상당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이걸 주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죠. 내가 잘못된 것은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엘리트들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엘리트는 소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루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거든요. 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자기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 처지가 이런 거다. 이런 발상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발상을 깨뜨리려면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성숙한 인격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되고 이게 바로 저는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대원칙을 확실히 각인시켜줘야 된다.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조건을 주도적으로 개선해가는 그런 자세와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 최초로 근대 국민국가라는 역사적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한반도 역사, 5천년 역사라고 할지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실은 대한민국의 성립입니다. 이게 최초로 국민이 평범한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헌정을 수립하고 이것을 국가로 만들었던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좌파들은 네이션을 무조건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션이 민족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 근대의 결과로 대한민국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주체를 국민이라고 그러는 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 대한 그 네이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의 가치는 법치, 인권, 자유, 사유재산, 공화정, 삼권분립, 표준어 사용, 그리고 시장, 기업, 자주 독립 등 이 모든 가치가 근대라는 것에 가치가 포함되고 있고요. 이것에 뭘로 집약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헌정으로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이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근대의 결과라는 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학생분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는 분이 너무 드뭅니다. 대한민국이 왜 위대한 나라인가, 지켜야 되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이승만 박정 이야기만 하면은 그것만 해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인식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얼마나 탁월한 어떤 지성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했는지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미래 교육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 교육은 산업화 이후 그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립 라인, 대규모 공장의 생산에 맞는 인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현재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소품종 대량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데 적절한 인재, 대규모 공장, 대규모 회사에서 일하는데 적절한 인재를 키우는데 현재 교육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현재 학교 교육의 핵심이. 그래서 독해력과 규율에 대한 적응력 등이 중요하고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은 전교조가 문제는 전교조 비판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조차도 파괴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교육은 고정된 커리큘럼에 일정한 시설에 피교육생을 수용해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이것이 학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학교 교육만이, 이것만이 교육 전체 자체를 상징하는 걸로, 대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자격을 학교만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만이 아니라 교육의 그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교육의 방향이 다양해지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고 거의 토론이 이루어지면 거의 100 중에서 99명은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게 제도교육,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의 정상화하는 기본 명제는 학교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 교육은 교육의 학교의 한계를 탈피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다양화와 유연성, 창의성이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한 명제는 학교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이런 담론을 가지고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고민이 이루어지고 무조건 학교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방향성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교사와 학생, 학교장 등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학교장이 상호 선택권과 거부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문제 세계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학생도 학교가 또 교사가 자기 맞지 않으면은 다른 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나 교사도 자기 반에 와 있는 학생이 도저히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의 원천적인 선택권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확실한 핵심 이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근대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 외에는 커리큘럼 등의 다양화, 유연화 부분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제가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건 모순입니다. 국가적 가치의 회복이라는 보수적 명제, 그리고 기존 제도 교육의 틀을 깨뜨리는 혁신적 명제, 이런 모순을 통일하는 실천적인 과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